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는지, 후회 없이 살았는지는 죽기 전에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퇴사 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당장 퇴사를 하자가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퇴사 후에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유튜버, 두 번째, 작가, 번역가, 강사 등의 프리랜서, 세 번째, 사업가, 네 번째, 더 크거나 좋은 회사로 이직한 직장인, 다섯 번째,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버가 이번 프리랜서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워낙에 요즘 좀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 보니 별도로 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퇴사 전에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후에 잘 되는 사람들이 꼭 회사 안에서 막 핵심 인재였다. 일을 엄청 잘한다고 평가받는 일잘러였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의외로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이런 반응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랑 퇴사 후는 무관하냐? 그거는 또 결코 아닙니다. 분명 참고할 만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퇴사 후에 잘 나가는 비결 첫 번째는 직장 속 나의 일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서 자기 자신만의 역량으로 만들었고 개인적으로 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야, 회사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뭔 의미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도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만의 일로, 나만의 역량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돈을 만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고 온 신사임당님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열풍을 만든 장본인이죠.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경제TV의 방송 PD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랑 방송 PD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신사임당님은 수년간 방송 PD로 근무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PD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을 유도하고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영상을 엣지 있게 만들고 오래 보게 하는 그런 끝까지 보게 하는 영상을 만드는 감각을 경험을 바탕으로 키워온 거죠. 사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 대행하는 일에 대한 유튜버들은 기존에도 다른 채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채널들 중에 신사임당님처럼 크게 성장한 채널은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창업 다마고치라는 컨셉 덕분이죠. 백수가 된 친구에게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확 돈 벌게 해줄게 라는 관점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돈을 벌고 싶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트리깅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라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친구가 진짜 백수에서 점점 소득이 늘어가는 그 포맷이 참 재밌잖아요. 그런 기획력이 다 방송 PD의 경험이 있었고 방송연예과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박막래 할머니 채널의 PD인 김유라 PD님도 방송연예과를 나왔어요. 연기 선생님도 했었고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여러 공모전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연기도 해보고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라는 주인공이 물론 있었지만 이 채널이 확 성장할 수가 있던 거죠. 영상을 감각적으로 잘 만들잖아요. 그게 그동안의 경험이 없었다면 영상을 1도 모르고 방송을 1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역량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죠. 물론 김유라 PD님은 제작 쪽으로의 직업을 오래 가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이나 그동안의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재밌는 할머니 있어서 대박 났네.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실현된 거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분들과 어깨
10개를 나란히 할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회사에서 계속 마케팅 일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마케팅은 이런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레벨이랑은 전혀 다른 부서예요. 뭐 유튜브, 광고 이런 쪽은 마케팅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있고 저는 근본적인 마케팅 전략 차원의 일을 해왔는데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참 재미있어 보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전략 쪽에 계속 있다 보니 내가 직접 블로그를 해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그냥 미루고만 있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파워블로거가 되고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이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꿈, 구체적으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런 관심, 그걸 하고 싶다 자체의 그 본인의 니즈를 알아차릴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회사 생활이 물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는 일이 많지만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 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다른 거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만약 내가 퇴사하고 이 하고 싶은 걸 살려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직장 안에서 그 꿈을 다 실현할 순 없어요. 직장은 회사만의 나름의 올해의 목표가 있고 그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프로세스나 가치들이 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여도 이 회사 안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는 안 돼 이래버리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그것과 관련된 역량을 계속 키워온 덕분에 직장 밖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대책 없이 그만둬버리지 마시고 직장 안에서도 내가 미리미리 성장형 인간으로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점차 본인을 업그레이드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 업그레이드 해가는 세부적인 방법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업그린간 책에 자세하게 써두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 업무를 커리어의 관점으로 연결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커리어의 관점으로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직을 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직을 하는 방법은 지인의 소개를 받는 방법,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방법, 공개 채용을 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고요. 그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의 비결을 뽑아보자면 내가 커리어의 관점으로 경력 기술서를 쓰고 그거 덕분에 헤드헌터나 채용할 회사가 나를 찾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 미리미리 면접도 준비한 것에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 그냥 저 이거 해봤어요가 중요한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커리어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이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숫자적으로 달라졌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일목요연한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내 커리어가 첫 시작이 이거였고 그 다음 단계가 이거고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일을 하면서 그냥 이거 뭐 시켜서 하는 일이지 잡무야 그냥 아무나 하는 일이야 이런 태도로 대하면 그냥 그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커리어의 관점으로 지켜보세요. 본인의 업무의 종류를 나누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직무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 마케팅이라는 부서 안에 있어. 나 마케팅 하는 거야. 이거 결코 다들 하기 싫어서 내가 하는 업무 아니고 나는 마케터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업무에서 이 역할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해두면은 역량이 성장하는 분야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록 정말 지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리고 전반적인 역량,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름을 잊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라는 거를 쫙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성장형의 관점으로 본인의 일을 커리어의 관점으로 정리해 두는 것, 그 작업을 선행하고 나면 본인이 경력 기술서를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경력 기술서 쓰실 때는 가능하시면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 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마세요. 그래서 경력기술서에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상한 업무를 했다라고 할 때 나의 업무들 중에 하나로 커리어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격, 전략, 수립 및 운영 이런 식의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공통분모가 많은 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회사에 앉혀놔도 너 이 업무 좀 해봐라고 했을 때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회사에서의 프로세스나 논리를 이해하고 업무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력직은 기존에 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너 여기서도 이 일 해봐 라는 관점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 설명을 들으면은 그냥 당연한 말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흐름에서 어떤 논리에서 진행이 되고 배경과 역할과 그 영향을 설명을 잘 못해요. 논리적으로. 근데 정말 우연히 우리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른 데 이직하면서 야 여기 자리 났는데 와볼래? 너 면접 좀 봐봐. 갑자기 이럴 수 있고 내일까지 경력기술서 보내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나의 업무를 커리어의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을 때 내가 일을 하는 힘든 거를 더 버티는 힘이 생겨요. 너무 힘든 막 욕을 들었어. 막 완전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멘탈이 생기고 내 커리어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임하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거죠. 퇴사 후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기술이나 공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이제 시작하자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1, 2번처럼 기존에서의 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와 진짜 배울 거 1도 없어 나는 정말 돈 때문에만 다니는 거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전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제2의 기술이나 직업을 준비하세요. 월급이 들어올 때 공부를 미리 해놔야지 이게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종료시켜 버리면 이게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기에도 쉽지 않아지거든요. 직장 이외에 수익 창구를 만들고자 계속 공부를 했던 제 지인 한 분은 부동산 공부하는 소모임들이 꽤 많아요. 네이버 카페 이런 거 통해서 많고 그런데 이제 퇴근 후에 가고 주말에 가고 하면서 계속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서울 안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실 텐데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통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월급으로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요. 회사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더라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참 의외죠. 전세랑 매매의 차익만 주고 투자를 했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현금이 더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전세 껴서 아파트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지잖아요. 매매하면서 시세 차익도 쏠쏠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너무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서 이제 부가 수익들로 만족감을 더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월급이 있으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덕질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도르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원래 직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요리와 관련된 직업도 아니었고 방송과 관련된 직업도 아니었는데 나의 취미 베이킹을 살려서 유튜브를 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서 회사는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그리고 베이킹 관련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뒷부분은 열심히 베이킹을 공부하고 영상도 따로 수업을 듣고 하면서 유튜버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취미로만 생각했던 베이킹인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만들어보자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버가 되기 위한 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돈 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감각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정말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그걸로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이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그렇게 되기 위한 경쟁력을 차근차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냥 퇴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책에 써둔 문구인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직장 밖은 냉정한 세계다. 회사는 나와 안 맞는 옷이라고 대책 없이 옷을 벗어버렸다가 추위에 고생하며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밖에는 안 맞는 그 옷 하나라도 입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월급의 노예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그 월급 덕분에 지금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있으며 일하지 않는 시간에 쉴 수 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출근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충실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며 직장인의 특권을 누리자. 내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일과 삶의 구분이 없어진다. 여러분 퇴사하고 싶으시더라도 퇴사하는 순간 회사에서 일한 거에 최소 4배 정도 일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세요. 회사는 물론 짜증나도 9시부터 퇴근까지 그 시간에만 신경 쓰고 나가서는 딱 스위치 끌 수 있잖아요. 좀 떠오르긴 해도 계속 워커홀릭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내 일을 정말 월급 없이 내가 직접 돈을 벌게 되는 순간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없이 계속 내가 고민을 하고 일을 하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거여서 정말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일단 직장생활 할 수 있을 때 안 맞는 옷 같더라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배우고 내 역량 최대한 키워두자고요. 그리고 아예 직접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좀 올려볼까 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한 사례의 분들 인터뷰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